일회용이라고 다 나쁠까요? 지금이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지만 일회용 컵에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은 분명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위생. 씻어서 재사용하지 않아도 늘 새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컵은 공용컵 사용보다 훨씬 위생적인 대안이었어요. 미국의 휴 무어라는 사람이 종이컵을 발명한 사람인데 당시엔 도자기로 만든 공용컵을 돌려가며 쓰는 방식이었대요. 이게 잘 깨지기도 하면서 약간 비위생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휴 무어가 나뭇잎에 물을 받아 마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거다 해서 종이컵에 양초 기름을 코팅해서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을 만들었죠. 역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달라. 종이컵이 위생컵으로서 더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1990년대에는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각종 신종 전염병이 본격적으로 출몰하던 시기였거든요. 위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게 된 거죠. 휴 무어가 만든 종이컵을 보고 유레카를 외친 보건연구소 박사님이 계신데요. 이 박사님이 어떤 학회에서 종이컵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대요. 인간을 바이러스에서 구하는 길은 오직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일회용 컵이 엄청 사용 많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것. 따로 회수하거나 씻어 쓸 필요가 없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경제성을 보장하는 행위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 도입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안전을 위해 헬멧 보호장구 반드시 착용. 서울시가 헬멧을 무상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시행 나흘 만에 헬멧 1,500개 중 357개, 약 24%의 헬멧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올해부턴 전동 킥보드 탈 때도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래서 일회용 헬멧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어요. 누가 가져가 버리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쉽게 만들고 쉽게 버려도 돼요. 환경오염 걱정도 없죠. 끝으로 일회용 컵은 조금만 노력해도 재활용하기 용이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구조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은 제대로 모아지기만 한다면 거의 100%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에요. 한번 쓰인 종이컵은 화장지나 티슈 곽 등으로 변신하고 플라스틱 컵도 다시 녹여서 키보드나 거리 벤치 등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회용 컵이 지금처럼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도 엄청난 양이 소비되고 있지만 그게 제대로 재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종이컵의 경우 얇은 코팅지가 내부에 발라져 있는데 실제 따뜻한 물에 넣어보면 종이와 분리되는 코팅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됐습니다. 이게 바로 폴리에틸렌 성분의 플라스틱인데요. 이게 종이컵뿐만 아니라 우유팩이나 라면 용기에도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로 모은 다음에 약품 처리 등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재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죠. 플라스틱 일회용 컵 또한 내구성과 성분에 따라 아주 다양한 소재가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데요. 플라스틱 종류가 참 많죠. 이렇게 소재가 다른 플라스틱은 같은 성분별로 분류가 잘 되어 있어야만 재활용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 컵 버릴 때 야, 이거 성분 확인해봤어? 이렇게 확인하고 버리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또한 배출 과정에서 오염된 채로 섞여져 버리는 것이 많다 보니 재활용되는 비율은 극히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원래 대부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말려서 제출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걸 다 모든 수고를 시민한테 지울 수는 없으니까 이제 이게 또 돌아오는 건데 그렇게 좀 배출 부분을 하시면 좋고 그거를 갖다 묶음으로 내놓을 때 이 시인성이 좋게 투명 비닐 봉투에 담아서 내보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회용 컵 생산 단계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는데 종이컵의 경우 700개 생산에 20년생 나무 20그루가 필요하대요. 종이가 원래부터 하얗지는 않잖아요. 하얀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 표백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많은 물이 쓰인다고 하네요. 알고 보니 제지산업이 대표적인 에너지 집약 산업으로 꼽힌대요. 안 쓰는 것만으로도 식목일이 따로 없을 지경이죠. 사실 아무리 재활용을 많이 한다고 해도 종이나 플라스틱은 원자재보다 질이 낮은 다운사이클링이 될 수밖에 없대요. 자연에서 100% 생분해되는 친환경 플라스틱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게 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쓰레기 박사님께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은 그냥 바다에 버리진 않잖아요. 다 쓰레기로 배출을 하는 거고,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생분해 플라스틱은 골라내야 돼요. 생분해 플라스틱은 이물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사람들이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각했을 때 환경 영향이 적은 플라스틱을 생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료가 뭐냐, 식물로 만들었냐 석유로 만들었냐, 생분해 플라스틱이 아니라 식물 플라스틱 혹은 바이오매스 플라스틱,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경단체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쓰레기 3, 4위가 바로 종이컵과 플라스틱 컵이래요. 이렇게 길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일회용 컵은 재활용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해 길거리 무단 투기를 줄이고 컵 수거율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하려면 돈 더 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여러분은 지금 제대로 분리해 버리지 않으면 쓰레기로 직행할 확률이 높은 컵을 고르셨습니다. 일회용 컵은 이런 상황인데 혹시 텀블러는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영상을 선택해주세요.